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도 좀 가봐야 되는데. 네,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것을 기각했습니다. 기각하면서 법원이 설명을 했는데요, 사유를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하면 검찰이 출석 요구하면 응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먼저 잡아넣지 말고 일단은 소환 조사를 해라라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각이 되자마자 조은석 특검이 그래 그럼 나와 하고 소환일을 통보했습니다. 요건 체포영장 청구가 이렇게 기각되는 게 뭐 일반적인 거예요? 아니면 좀 봐준 거예요? 사실 대세는 지장 없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원래는 이렇게 좀 언론에 알려지고 이러지는 잘 않죠. 일반적으로는 네. 체포영장은 구속영장과는 좀 다릅니다. 체포영장은 일단 체포에 오는 이유는 조사를 하기 위함이거든요. 예. 조사를 하다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데 뭐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청구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체포영장 청구는 소환을 했는데 안 오거나 오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는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를 하고 네. 이게 좀 긴밀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진행이 돼서 영장이 사실 나와 있는지를 피의자가 대부분 모르죠. 그래 체포하러 갈 네, 테니까. 모르고 네. 어느 날 그냥 이렇게 회사 가다가 잡혀가는 네. 뭐 이런 아, 식인데 그렇겠네. 지금 이거는 알려져 버려서 사실 원래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는 뭐 영장 실질 심사 같은 게 없어요. 네. 그냥 압수수색 영장처럼 검찰이 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또는 안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그냥 체포영장 하면 해주는구나. 법원이 소환조사 응하지 않네. 그럼 체포해서 일단 조사해 보세요. 이렇게 예. 해서 48시간이니까 어차피 한정돼 예. 있으니까 내주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언론에 알려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아니 난 부르면 나갈 거야. 부르면 나갈 거야라는 얘기를 하들짝 한 거예요. 놀라서. 그러니까 마치 법원에 실질 심사가 열린 것처럼 그러니까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기회가 제공돼 버린 측면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법원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특검 얘기가 훨씬 더 합리적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체포영장의 요건은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도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됩니다. 네. 근데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을 우려가 매우 높잖아요. 특검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는 게 저는 맞을 거라고 예상하긴 했는데 네. 법원 입장에서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이 뭐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응하지 않을 우려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기각을 한 거고 나간다니까. 뭐 그러나 대세엔 지장 없다. 28일에 소환을 하니까 네. 소환하면 뭐 곧 뭐 신병 확보 절차에 돌입하는 게 수순이 아니겠나 네. 생각합니다. 그래도 확실히 밝힐 것은 이 체포영장 청구는 알려진 게 아닙니다. 내란 특검에서 공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은석 맞아요. 특검의 스타일이에요. 네, 맞아요. 영장 청구해서 출국 금지도 원래는 언론에 알리지 않습니다. 알리지 절대. 보통은 공항에 가서 나 출국 금지네 이런 느낌인데 출국 금지 이미 된 사람을 출국 금지 또 우리가 하겠다고 발표를 또 했어요. 그냥 조은석 스타일이다. 이렇게 조은석 그냥 스타일이 보시면 워낙 좀 이렇게 시원하게 하십니다. 언론 신나게. 친화적인.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알려주는 스타일의 특검이죠. 그런데 그거는 법기술의 전쟁입니다. 이번에도 윤석열 피의자의 법기술이 통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특검에 출석하겠다는 말로 벗어난 겁니다. 계속 경찰에 불응하듯이 했으면 체포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특검에 출석할 의향이 있고 부르면 갈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바로 소환을 공개적으로 해버린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와중에도 그러면 윤석열 피의자가 이 특검의 합법성을 인정하며 또 내란 수사 자체를 그러면 성실히 받을 의향이 있는가를 따져봐야 되고 이게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런 특검을 위헌적인 특검이고 내란 수사는 불법 수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중요 종사자 김용현 네. 같은 경우 구속이 됐지만 네. 제가 진술 조서를 다시 살펴보면 깜짝 놀랐는데 작년 12월 17일 경부터 진술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김용현이. 그러면, 예. 예. 그러면 지난 6개월간 구속돼 있다 그랬지만 제가 알기로는 조사가 되거나 수사가 된 게 없어요. 그래요? 장장 6개월입니다. 모든 진술은 진술할 수 없다. 그리고 옆에서 변호인이 조력을 할 때 이것은 내란이라는 걸 범죄로 가정하고 하는 수사이기 때문에 진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원래 이번에 구속 연한치하고 그러면은 당당하게 자기는 무죄로 걸어 나갈 거라고 확신을 했던 사람들이고 이 특검과 수사의 정당성을 근원적으로 거부하겠다. 이러면서 바깥에 극우 세력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다음번에 이제 소환에 응한다고 네. 했는데 그러면 와서
성실하게 진술한다? 천만의 말씀이죠. 네. 그거는 바뀐 게 없어요. 단지 법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오히려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네. 조은석 특검이 법 기술을 구가한 거 아닐까라는 서로 다 생각도 아는 들어요. 기술을 지금 쓰고 있는 것 왜냐하면은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포가 되면은 오히려 뜻하지 않게 극단적인 극우 세력을 또 결집시키거나 그 하나의 그 빌미를 제공하는 동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함으로써 본인 스스로는 어쨌든 지금 걸어나오게 만들고. 특검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조은석 그 특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평가가 있잖아요. 네. 굉장히 집요할 뿐만 아니라 철두철미하다, 네. 독사다, 조승사자다 할 정도로 심지어는 윤석열 플러스 한동훈 나누기 2다. 뭐 이런 말. 나누기 이는 사람이니까 하나잖아. 사람은. 그러니까 나눠야 하나가 되잖아요. 곱하기 2 아닙니까? 나누기 따뜻한 것 같은데. 윤석열 곱하기 한동안. 아니 윤석열 플러스 한동훈을 나누기 2해야 네. 사람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짜잘한 걸로. 우리 프로그램 나왔던 그 이규영 검사는 네. 똑똑한 윤석열, 돌파력 있는 한동훈이라고 표현하기도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정무적인 판단도 해가지고 사실은 이 특검 자체가 신속하게 끝나면서 네. 이거 자체가 또 다른 어떤 그 역풍이나 후폭풍이 일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그 뭐라 그럴까 회를 치듯이 날카롭게 썰어버려. 아니 그러니까 환부를 도려내는 수사라고 아니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표현을 하는데 깨끗하게 네. 산뜻하게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또 사회적인 어떤 그 분열이나 혼란이 있는 것보다 지금 갑자기 말씀을 들으니까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법 기술과 법 기술의 이거는 대결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는 움찔했죠. 아 나를 체포한다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일 거예요. 어딘가에 자기가 구속되어 있어가지고 이 행동의 제약을 받으면서 그런 어떤 불명예와 치욕을 느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지 않을까요? 네. 여튼 뭐 28일 서로가 서로를 잘 네. 알겠죠. 뭐 조은석, 그럼요. 예, 그다음 네. 윤석열. 너무 잘 아는 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28일 그 9시에 출석해라라고 특검 통보를 했는데요. 윤석열 측에서 우리 10시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플러스 원래는 당당하게 나가겠다고 했는데 비공개로 해달라. 비공개로 당당하게 가겠다. 네, 비공개로 어깨 쭉 펴고 가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그러면서 내가 과거에 그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일가가 검찰에 출석할 때 비공개 출석해줬어라는 것이 이제 윤석열 측의 입장입니다. 그거 살짝 또 흘렸어요. 내가 검찰총장일 때 나 그때 분명히 비공개 출석 허용했으니까 네. 나도 이번에 그렇게 해줘라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입장문을 내고 오는 28일 특검 소환조사에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출석 시간도 1시간 늦게 출석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어젯밤 내란 특검팀이 출석을 통보한 데 대해 졸렬하지만 당당히 소환에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불과 하루도 안 돼 입장을 바꾼 겁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고지하고 있으며 대리인단은 구체적인 조사 장소,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 정식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출석 시간만 오전 10시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단 1시간의 시간 조정조차 허용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 망신식 소환은 수사가 아닌 정치라며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8일 토요일 10시 특검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검찰의 비공개 출석 허용 사례까지 언급하며 특검이 공개 출석을 사실상 강제하는 건 명백히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한 바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미 3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습니다. 죄가 성립되지 않고 대통령이 관여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에 대해서도 위헌적이라며 정당성을 부인해오다 막상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특검의 출석 요구에는 응할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